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한 뒤 조금씩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환율은 장중 1,440원대로 내려왔지만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취임합니다. 첫날 대규모 행정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재계 인사들은 속속 미국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 개헌 문건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공수처의 조사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퇴직연금 상품도 비교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수수료가 포함된 총 비용 부담률도 더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송태희 전임 앵커에 이어서 뉴스15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경제계 중요한 소식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 주말 이뤄진 대통령 구속의 여파와 눈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등 다양한 변수가 혼재된 날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에는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오후 2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1% 떨어진 2,5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3천억 원 매수에도 외국인이 4천억 원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0.3% 떨어진 5만 3천 원대에 LG에너지솔루션은 5% 오른 36만 9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폐렴구균 백신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 오른 72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이라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2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경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타격을 받을 업종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증시의 상당수의 악재가 선 반영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70전 오른 1,460원에 개장한 후 하락하며 1,449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인상,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에 따라 당분간 고환율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미국 달러화가 추가로 5% 이상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세계 경제에 많은 변화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의 양상을 먼저 김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정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취임식 행사는 당초 의회 의사당 앞 야외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파로 인해 의사당 내 로툰다홀로 변경됐습니다. 실내 취임식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40년 만입니다. 이로 인해 취임식에 초청된 1,500여 명의 귀빈 가운데 600여 명만 트럼프의 취임 선서와 연설을 직접 보고 듣게 됐습니다. 한편 취임하루 전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 참석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외쳤습니다. Starting tomorrow, I will act with historic speed and strength and fix every single crisis facing our country. 또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은 수시간 내로 전부 폐기될 것이라면서 취임 첫날 대규모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불법 이민자 추방과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확대, 가상자산 등 전방위적인 이슈를 담은 100여 개의 행정명령이 서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사실도 전하면서 취임 후 100일 내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혼돈을 끝내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히면서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주로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이에 경제계 인사들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모두 불참하는 가운데 최근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사업이 활발한 유통업계 수장들의 참석이 눈에 띕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자세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범석 쿠팡 의장, 허영인 SPC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용진 회장은 취임식뿐 아니라 소수 VIP만 초청된 스타라이트 만찬 무도회에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합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의 두터운 친분으로 지난달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 머무르며 당선인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 등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마트는 미국 법인 PK 리테일 홀딩스를 통해 현재 미국 내에서 50여 개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패션 뷰티 계열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미국 법인을 세우며 사업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 외에 쿠팡 수장도 무도회 초청을 받았죠. 네, 김범석 쿠팡 의장도 취임식과 함께 VIP 무도회에 참석합니다. 김 의장은 최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새 행정부 인사들과의 비공개 만남에도 한국인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취임식과 무도회 일정을 계기로 주요 인사들과 한미 경제 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허영인 SPC 회장은 취임식에만 참석할 예정인데요. SPC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 2,300억 원대 규모 제빵 공장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수사 시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 대해서는 오후 1시 35분쯤 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특수단은 안가 내외부 CCTV와 안가 내에 있는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청산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경호처에는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에는 수사관을 보내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에 나선 거라고 특수는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죠? 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앞서 아침에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된 뒤 공수처 소환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늘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구치소로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곽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는지에 대해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그리고 23일까지 이번 주에 3, 4차 변론 기일이 2번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직접 참석해 변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한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 등에 집중하던 야당은 민생으로 관심사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잠시 뒤에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 모으는데 역대급 호실적을 거둔 은행에 사회적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만남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오늘 오후 4시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은행장들을 만납니다. 당대표가 정무위 의원들과 직접 은행장들을 찾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상생금융, 즉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주제인데 은행권을 향한 대출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에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로 통상 은행이 대출 수요나 영업이익 규모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즉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그 폭만큼 내려 이자 부담이 줄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는 정부가 주도해서 금리를 높였고 이제는 야당이 주도해서 금리를 내리는 양상인데 관련해서 법안도 발의된 상태죠. 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민주당 측은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요. 은행들 입장에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출연료 등 연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일각에선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에 정치권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관치금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히려 가계빚이 급증하는 대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산금리 인하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독감 유행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비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제각각이고 치료제도 효과가 더 좋다는 약은 너무 비싸서 부익부 빈익빈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을 둘러싼 진료의 실태를 정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감 검사비가 59,000원이라고 공시한 의원. 하지만 전화로 문의하니 금액을 높여 부르다가 뒤늦게 정정합니다. 검사는 7만 원대고 진료비까지 하면 8만 원대 정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검사비가 35,000원이라고 공시한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비만 4만 원인 거고 내시경을 보시거나 하시면 5, 6만 원대로 나오셨던 것 같거든요. 지난해 동네 의원들의 독감 검사비는 평균 27,000원대지만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20배까지 차이 납니다. 독감 예방접종도 고령층, 청소년 등을 제외하면 2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이마저도 의원별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공시한 내용과 실제 가격이 다릅니다. 이러니 온라인상에선 이해하기 어렵다, 더 싼 곳은 어디냐는 문의들이 빗발칩니다. 독감 치료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타미플루는 7,000원 수준이지만 한 번만 맞아도 되고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진 페라미플루는 보험이 안 돼 병원마다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도 부릅니다. 이에 최소한 독감 검사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치료 안 받으면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간다고 보는 거고 검진 예방은 개인의 선택에 아직까지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필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담을 줄여주고 빨리 치료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달 들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가 최고 100명에 육박한 가운데 관련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주요 도시 화장장은 며칠째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도심 지역 내 1,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전세 사기 여파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에 이어서 또 규제를 풀어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우선 생활주택의 공급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모두 3,908건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고요. 지난 2021년 38,000건을 넘겼을 때와 비교하면 90%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1, 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요가 급감했고 공급량도 폭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정부가 또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3, 4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세대가 포함된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5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려면 60제곱미터 이하 세대로만 구성해야 했는데 이 면적 규제를 푼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공급을 독려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다만 면적이 넓어지면서 가족 단위 입주가 많아지는 만큼 세대당 주차 대수 1대 이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요. 150세대 이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내수 침체에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폐업과 함께 대출도 막히면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당국이 일부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떤 내용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독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환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만 DSR 적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이 단서 조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개정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폐업 예정자가 가진 빚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제시한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 기존 DSR 규제에 적용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적 모순을 수정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대책이 계속 나올 정도로 폐업과 관련된 상황이 안 좋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폐업자 수는 총 98만 6천 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기준으론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 상황도 안 좋은데요. 자영업자의 전금융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64조 4천억 원, 대출 연체 추산액은 18조 1천억 원인데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커피 제품의 가격이 최근 줄줄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추가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스타벅스가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제품값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아메리카노와 차 음료 톨 사이즈 22종의 가격을 오는 24일부터 올립니다. 대표 사이즈인 톨 사이즈 가격 인상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인데요. 이에 따라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는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늘의 커피는 4,200원에서 4,5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스타벅스는 앞서 지난해 8월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음료 가격을 올린 데 이어 11월엔 아이스 음료 톨 사이즈 가격을 올렸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지속적인 환율과 원가 상승 여파로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적으로 커피값의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네, 유통업계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원두 가격 상승과 높은 환율 등을 이유로 잇따라 커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말 노브랜드의 커피 믹스와 커피 원두 등 커피 제품 가격을 최대 23% 인상했는데요. 노브랜드의 대표 커피 믹스 제품인 모카골드 믹스 커피는 23,800원에서 25,800원으로 8.4% 올랐고 원두 제품은 23%로 인상폭이 컸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1일부터 자사 PB커피 제품의 가격을 최대 3.7% 인상했고 메이유업의 커피 프랜차이즈 폴바셋은 오는 23일부터 제품 23종의 가격을 평균 3.4% 올릴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오는 6월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고를 때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비교 공시를 더 확대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특히 조만간 원리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들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부터 금융사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뿐 아니라 비보장 상품도 일괄적으로 비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퇴직연금 감독 규정의 시행 대책을 이같이 개정했는데요. 비교 공시 상품들은 금감원의 연금 포털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공시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비교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가령 금리가 높은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한 번에 비교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 배당형 상품의 경우 시장 수익률은 더 높지만 수익률 편차가 심하다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금융사와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수익률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비교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퇴직연금 관련해서 다른 변화들도 좀 있던데 하나하나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 금융사는 사전 지정 운용의 경우 세부 구성 상품별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일명 디폴트 옵션이죠. 사전 지정 운용 제도는 단일 펀드로 구성되기도 하고 예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 형태도 있는데요. 예금과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디폴트 옵션이라면 예금 관련 현황은 원리금 보장 항목에, 집합투자증권 관련 현황은 원리금 비보장 항목에 각각 포함해서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또 금융사의 가격 경쟁력 비교 지표인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 부담률도 더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 각각의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를 밝혀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 금융당국은 디폴트 옵션 가입자 지정률과 운용손익 연동 수수료 현황뿐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인 ETF에 관한 모니터링 항목도 신설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증권사들의 현금 이벤트에 제동이 걸립니다. 주식거래 매매 대금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그간 있었는데 오는 5월부터는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이벤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7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과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용자 대상 현금 이벤트의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이벤트 내에서 동일인에 대해서 한도 없이 거래 금액에 비례해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즉 거래 체결을 달성한 이용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업계에서는 이용자들이 해외 단기 채권 ETF를 집중적으로 사고 팔아 실적을 쌓은 뒤 증권사의 이벤트 현금만 챙기는 이른바 얌체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KB증권에서는 이벤트 현금 23만 원을 노린 체리피커들이 몰린 탓에 해당 매매 과정이 이상 거래로 지목받으면서 미국 ETF 25종의 거래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네, 업계 자정안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벤트 비용은 증권사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배경이 뭡니까? 네, 업계에서는 해외 주식 거래량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처럼 해당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형 증권사들은 고객 상대로 거래 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해외 주식 거래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5곳이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용자별 입고 잔액과 해외 주식 매매 내역에 따라 5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현금성 이벤트가 고객들의 과도한 매매를 유발하고 이해상충의 우려 역시 존재한다고 바라봤습니다. 일단 오는 5월부터 규정이 시행되면서 과도한 이벤트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근거가 되는 만큼 증권사들의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에서 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북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기질이 나쁘고요. 워스트 지역은 항동과 수궁동, 오류 제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큰 추위 없이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중부를 중심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는 약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공기질은 전국에서 나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전국 나쁨, 환경부 기준은 중부와 제주 나쁨, 남부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기질이 나쁜 날이 많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